최고의 페이지. 와!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고의 페이지입니다. 네. 자, 우리 각자 간단하게 소개하실까요? 네,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세요? 무지막지하게 덥습니다. 더운 건 날씨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워서 그런지 좀 약간 맥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5kg을 뺐어요. 와, 진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렇죠. 네. 5kg.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진짜. 5kg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쉽지 않은데 한 2달 정도에 5kg 뺀 것 같아요. 두 달에 5kg. 네. 원래 10kg 아니었어요? 10kg. 3개월에 10개월이었으니까. 한 달 네.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5kg을 빼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첫 번째가 5kg 그러니까 몸무게를 빼야 되겠다고 싶으면 저울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재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서 몇 번씩 재니까 뭐가 있냐면 내 몸무게가 뭔가 많이 먹었을 때 피드백이 바로 와요. 몸무게 조금 더 많이 나가네. 이렇게 그런 피드백이 오니까 좀 더 적게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몸을 빼려면 저울을 가깝게 해야 되는구나. 저울에 올라갔는데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이제 그만큼에 대한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 들게 해줘요. 그러면 지금 빠진 게 거의 먹는 거 조절이 큰가요? 먹는 것과 운동. 요즘은 더우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요.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하죠. 네, 절호의 기회. 몸을 살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근데 두 달에 5kg 빠지면 네. 실제로 저울로 재보기 안 해도 네. 그냥 느낌에 그냥 기분에 내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더 하게 되는 거 있죠. 실제로 네, 느껴져요. 네, 가벼워져요. 몸이. 예전에 노사연 씨가 그런 얘기했나요? 자기가 고깃집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한 10kg 달라고 했대요. 그걸 딱 보고 와, 내가 이만큼 뺐어? 라고 얘기를 자기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이만큼 뺐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한 5kg 뺐으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깃집 이거 가서.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박수. 같은데. 담고 싶어요 진짜. 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최고의 페이지 책이 있죠. 오늘 네. 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네. 부제로서는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이라고요. 팀 페리스가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타이탄의 도구들 했었는데 그 네. 저자죠. 네, 그렇죠. 이 책은 이제 타이탄의 도구 2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셉은 비슷하고요. 이제 세계 최고들의 그 멘토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끌었던 철학 이런 것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전해주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엮은 두 번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저자 팀 페리스는 계속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그렇죠. 네, 계속 이제 하면서. 근데 이분이 팟캐스트를 하잖아요. 저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참 대단한 그쵸 성공을 거뒀어요. 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그럼 다음 대선 유시민 한번 불러볼까요? 네. 부르다니요. 모셔볼까요? 모실까요? 네. 오실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니 안 오시면 우리가 가야죠. 네.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귀에 들어가지 않으시겠어요? 네. 아니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아무튼 그날을 기다리며 유시민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유시민 선생님처럼 되면 어떨까요? 네. 그럼 좋죠. 네. 자, 우리 이 책을 다 한번 보셨을 텐데, 자, 타이탄의 도구들, 2편인데, 좀 이 부분 중에서 새롭게 자신에게 좀 다가온 것이 있다면, 각자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있으세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각각 하나씩이 다 중요한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하나씩 다 좋고 뭐 우리한테 한 번씩 볼만한 내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73페이지에 있는 그 인터뷰가 네.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터뷰 했던 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미국 이게 그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 미국에서는 저명 인사들일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 모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작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재석 우리가 유재석하고 인터뷰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슈가 되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은 전혀 뭐 네. 유재석이 누가 이렇게 할 그렇죠. 것처럼. 근데 이 내용 중에서는 8번째인데 그 체스 마스터, 그러니까 체스 세계 챔피언 출신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데 내용이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뭔가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초기 정보에서는 현명함을 발휘하는데 정보가 더 많아지고 많아져 봤자 그것을 잘 넘지 못하더라. 네.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마하는 데 있어서 경마 전문가들에게 그 정보를 줬잖아요. 처음엔 그치. 5가지 정도밖에 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7% 정도 나왔고 10가지, 20가지, 35가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7%대를 못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감은 더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자신감은 올라가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더라. 그 부분이 네. 저는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17%밖에는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뭔가 할 때는 배워야 돼요. 네, 잘 배워야 되는데 더 잘 오랜 시간 배웠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배운 다음에는 자신감을 갖고 어차피 더 많이 배워봤자 똑같다 이런 네. 생각으로 자신감 갖고 한번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저한테는 개인적인 해석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유경철 대표께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뷰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아는 분도 있고 한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이 맞는 성공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성공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사실 법칙은 없잖아요. 그런데 각자 이 개인들이 얘기한 것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원론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독특하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갖고 그걸 지키는 거죠. 그걸 실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원칙이 그쵸. 있어서 예, 그걸 예. 지킨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도 행동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성공에 오르지 않았나. 네, 그런 것들이 역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그다음에 기준, 목표 이것을 꾸준히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유발 하라리가 네. 사피엔스 쓴 유발 하라리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네, 이 책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20년 동안 매일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명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외국에 가더라도 그냥 호텔에서 그냥 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새벽 시간에 걸리면은 뭐 그냥 특별하게는 못하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자기는 20년 동안 계속 해왔다 이런 거예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뭔가 하나를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맞아요. 사람은 성공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들었어요. 하고. 예. 꾸준함. 정말 그 우리 그릇이래. 그릿이라고 하잖아요. 네. 꾸준히 끈기 있게 네. 이어가는 힘.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A 씨는 20년 동안 꾸준히 매일 맥주를 마시던데. 누군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썰렁한 네.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1시간이라는 시간이 1시간 이제 2시간이잖아요. 예. 명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통제 가능한 시간을 나 스스로가 만든다. 만든다.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내 시간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마 중요한 여기서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코치님은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7인의 사무라이라는 이제 7인의 영화 사무라이 이야기가 영화. 나와요.
7인의 사무라이는 영화는 이제 일본 영화인데 이제 뭐 적을 맞서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뭐 적을 막아낸다. 뭐 이런 영화인데 그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인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타트업이라는 회사가 어떤 인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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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절박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EO보다 더 절박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인재 육성에서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인재라고 했을 때 누가 인재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창의력이 있거나 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절박함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할 수 있구나. CEO들을 제가 만나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일 절박해요. 회사 중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CEO야. 그런데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CEO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함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하는 것들. 이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절박함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잘 융합시킬 것이냐가 사실은 인재를 그리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이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근데 절박함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절박한 게 뭔가. 절박한 게 뭐냐면 제가 한 5년 정도 절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절박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은 없는데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을 딱 가면 책을 봐야 되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돼. 그런데 나를 찾아주는 데는 없어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을 읽는데 절박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아들, 딸이 그런 상황이면 그냥 취직을 해라. 네. 어디 가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아빠의 선택이지 본인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끼는 사람의 이야기, 인생이라 그러면 취직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군요. 바로 이해되시네요. 벌써 했겠죠. 네. 뭐 대학 갈 수 있으면 벌써 갔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코너를 좀 마련했어요. 컨셉은 놈놈놈이라는 컨셉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놈놈놈 있었잖아요.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가지고 정말 좋은 부분이 뭔가, 정말 좀 안 좋은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놈놈놈 컨셉으로 한번 이 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좋은 점. 네. 좋은 점. 좋은 점.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장 구분이 50장이 넘거든요. 52장인데 네. 52명의 멘토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들도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 100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령 100명, 50명 이라 그러면 50명, 100명의 사람들의 뭔가 성공 노하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다양한. 네. 나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부분하고 이상한 거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좀 좋은 거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요? 네. 뭐가 좋았어요? 좋은 거는 그 교과서 같은 성공의 법칙을 사실은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많은 분들의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분야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를 텐데 어떤 매뉴얼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 지키기만 하면 못 지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맞아 이거 괜찮네 이거 맞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좀 반성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이 사람의 얘기는 코드가 맞아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줄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좀 알아간다.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좀 알아간다. 그리고 이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싶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를 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아까 그 우리 또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자 성공한 사람들의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서 좋았는데 네. 또 나쁜 이게 놈으로 넘어가죠.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네. 하나 일관된 메시지가 없으니까 네. 그냥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먹어야 된다 해놓고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들는 거죠. 네, 예. 어땠어요? 이제 저도 아까 좋은 건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게 나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이 틀에 박힌 성공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좀 뭐 당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읽어 나가면서 좀 스스로를 화나게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경험과 연륜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또 수준도 다르고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다른데 야 얘가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좀 이런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못하고 있으니까 반성할 수도 있지만 또 네. 어떻게 보면 못한 것에 대해 자꾸만 들춰내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절망감을 줄 수도 있다. 야,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좋은 얘기를 너무 예쁘게 잘 썼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성공을 했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래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그 매우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정말 좋았던 것도 많고 한데 좀 책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편하게 읽으시고 내가 필요한 것만 몇 개 섭취하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진지하게 이 책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꼭 따라해야지라고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책을 덮을 때 나는 절망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울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이 책을 가지고 유경철 대표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와는 좀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던 얘기, 네. 이유가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런 거 뭐냐면 아까 그거죠. 너무 제가 장점의 매뉴얼 얘기했는데 네. 너무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저한테 공감 가는 것도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흥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네. 이 50명 100명의 이야기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안 좋은 것 같고 네. 이 중에서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 10명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명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강의 처음 시작할 때쯤에 그 사회적으로 인기 있으셨던 분이 공병호 선생님이 네. 사회적으로 인기를 처음 얻기 시작하셨었는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막 말씀하셨었어요. 네. 본인은 아침에 한 3시, 4시 뭐 이때 아침형 인간으로 딱 일어나신대요, 새벽에. 그러면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집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는 혼자서 원고 쓰시고 막 그러신대요. 네. 아주 집중력 있게. 그리고 아침 먹고 일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강의가 있으면 강의 가시고 뭐 하시면 뭐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9시쯤 되면은 저녁 9시쯤 되면은 완전 지친대. 네. 그 9시에 팍 쓸어 주무신대요. 네. 팍 쓸어 주면 우리도 9시에 자면은 2, 3시에 깨거든요. 그러면 또 2, 3시에 딱 깨면은 그때서부터 하루를 열심히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술을 안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술 안 드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능해요. 1년에 뭐 한 번이나 뭐 먹으면 먹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술도 안 드시고 그렇게 네. 사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존경하지. 그리고 네. 참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때 자괴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런 부분을 딱 받아들이면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는데 나는 왜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감도 들고 나는 성공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꼭 그런 분만이 잘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1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즐기면서도 중요한 거 뭔가 하나를 다른 걸 하나 해가지고 또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100명의 이야기를 다 적용하려고 절대로 하지 말고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10명을 따로 산다. 이게 딱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는 분이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성실해도 어. 머리 좋은 놈을 못 따라간다. 근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 운 좋은 놈을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요. 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스탠다드하게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어쩌면은 과거의 성공 기준에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요즘은 좀 달라요. 이런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전에 김정은 교수가 그런 얘기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근데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무슨 죄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라는 그 패러다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오히려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좀 더 새로운 생각,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보니 다음 세대로 못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신구 세대 간의 그런 세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가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성공 방정식이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뭐 네. 7번, 8번도 있으니까 네. 내가 알고 있는 1번 방정식을 모든 사람한테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는 7번으로 누군가는 8번으로 네. 성공한다 그러면 그것을 좀 인정해주고 뭐 네. 이렇게 지켜봐주고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공병호 선생님 말고 하루키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분도 그 일찍 자요. 하루키도 일찍 자고 일찍 진짜. 일어나가지고 맨날 달리기 하시잖아요. 아니 그분 스타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맥주 마시는 거. 그럼 낮술 먹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뭐 지금 굉장히 아이고. 수긍하시잖아요. 아무튼 요즘에 낮술 안 드세요? 저는 술, 위워크에서. 우리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먹어서 없애려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안 좋게 본 게 뭐냐면 전부 다 성공에 포커싱 돼 있어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성공한다, 이렇게 성공한다. 그 성공에 대해서 다 포커싱 돼 있다 보니 각자 가는 길은 다 다른데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각자 가는 길은 다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큰 길 몇 가지만 알려주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그런 게 말했던 것이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거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때 행복은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뭘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추구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뭔가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아닌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과 행복에 대한 그런 시야를 이 사람들의 눈에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코치님은 좋은 거 나쁜 게 어떤 거였죠? 좋은 게? 좋은 것은 각자 영역에서 그 영역을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나눴던 것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그러면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나라는 좋았다.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 나쁜 점은 너무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서 포커싱하면서 포커싱을 하신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잣대를 주는 것. 이렇게 해야지 성공이야. 이렇게 해야지 행복이야. 이런 잣대를 주는 것이 자칫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를 옥죄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봤어요. 유 대표는 좋은 점이 어떤 거였죠? 매뉴얼화 돼 있다는 매뉴얼화 성공에 돼 대해서 있다. 예, 그런 나쁜 것도 점은? 좋았고 그다음에 나쁜 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 너무 매뉴얼화 되어 있고 원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지 못하게 돼서 절망하고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슬퍼질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좋은 점이 나쁜 점이네요. 바로. 그렇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책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는 게 좋은 점이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쁜 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이상한 점은 좋은 점이 나쁜 점이라는 게 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네. 이상한 게 좋은 점이 나쁜 점이 좋은 되는 게 나쁜 게 된다는 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나쁜 게 좋은 게 되는 게 이상한. 네. 그러면서 아까 이 책에 대해서 이상했던 것이 이 책을 그 우리 자녀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거를 원서를 한번 사봤어요. 네. 원서가 엄청 두꺼워요. 두꺼워요?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두꺼운 책을 예를 들어서 한 500페이지, 800페이지 정도 될 만한 책을 한 300페이지로 줄여 놓은 그런 거 같아요. 네. 빠진 걸까요, 일부? 네, 빠진 거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 그 원래 원서 사가지고 내가 읽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 읽으라 줬죠. 나는 읽을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아들 읽으라 줬는데 그렇게 한번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원래 제목하고 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가 왜 제목이 돼야 되는가. 중간에 있는 원제는 뭐예요? 원제를 아마 맨 밑에 부제가 원제일 것 같아요. 이 발음이 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한번 발음을. 오브 멘토스인가요? 그렇죠. 예. 세계 최고의 멘토들의 인생 수업. 어쩌면은 멘토들의 인생 수업 아니면은 뭐 멘토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정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는 이 52개의 챕터 중에 하나를 그냥 갖다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제목은 책 잘 팔기 위해서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이라는 게 출판사의 얄팍한 그 기획인가 그 상술이죠. 상술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 지금 뭐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대표적인 책이 그거잖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책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맞아요. 제목이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하더라도 얄팍하게 가면 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그 듭니다. 나쁜 거네요. 그렇죠? 이 책이 나쁜 거. 이 책이 이상한 점이에요. 이상한 거. 자, 우리 유경수 대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있다면. 아니 뭐 이상한 거는 저는 사실 이제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기 좀 어렵고 이상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상한 예외적인 것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상하다는 표현 대신 그러면 흥미로운 거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흥미로운 거? 흥미로운 거 아까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었다. 그냥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패라든가 사실 이 책이 성공은 모아놓은 거라 그걸 굳이 실패에 넣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죠. 제가 우리가 성공을 얘기했을 때 아까 우리 박종화 대표랑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실패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자. 그렇지. 네. 우리 이동 코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책 많은데 노숙자 인터뷰하는 책은 없다. 노숙자 인터뷰하는 책 나오면 대박 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까요? 네. 노숙자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출판 기획자들은 이동훈 코치를 빠르게 섭외해서 노숙자 인터뷰를 한번 왜 실패했는지, 왜 노숙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숙자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 노가다 한 사람은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있겠지만 왜 없다고 하냐면 그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크게 뭔가 하려고 하다가 뭔가 누군가의 뒤통수를 맞거나 아니면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안 되어가지고 좌절하다 보니 그래서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삶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든지 내 인생이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라 라는 어떤 교훈들을 좀 찾아낸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많은 서울역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분들의 관심을 주지 않고 회피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좀 다른 시선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한번 실패라기보다는 실패하기일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사업에서 노숙자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야기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네. 네. 노숙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뭔가 풍파를 스스로 약간 견디지 못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냥 뭔가 이상한 쉽게 얘기하면 정신 상태가 썩은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추천하더니 갑자기 또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냥 아이디어니까 존중해.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노숙자들도 포함해서 아무튼 실패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크게 하다가 삐걱 되신 분들 그런 맞아요. 사람들한테 기분이나 그것을 만약에 극복했다 그러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극복한 거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자가 됐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아니 극복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극복한 사람
기업도 가치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극복을 못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욕심만을 버렸더니 오히려 행복해져서 나는 뭐 안 빚낙도 뭐 이런 게 더 좋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뭔가 큰 좌절을 한번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급한 기획자분들은 이동훈 코치님을 섭외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은 박종화 대표님의 영업 멘트였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세상에는 두 가지 직업밖에 없다. CEO하고 셀러리맨밖에 없다. 뭐 CEO가 될 거냐, CEO를 위해 일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뭐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지? 나는 CEO인가 CEO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게 굉장히 심플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 갑자기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CEO하고 셀러리맨밖에 없대요. 세상에는. 예전에 조직 관점에서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딱 나누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사이트를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겠죠. 네. 내가 예전에 기억나는 책 중에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1편은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간단한 표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임팩트를 줬어요. 2편은 사람의 직업을 4가지로 나눴어요. 모든 사람의 직업은 다 4가지 중에 하나다. 네.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맨, 그리고 투자자. 비즈니스맨하고 투자자가 금방 말씀하신 CEO일 것 같고요. 네. 자영업자도 자영업 어디에 속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네. 고용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사람, 네. 자영업자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고용돼서 일하거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람은 빨리 비즈니스맨이 되거나 뭔가 투자가의 그 편으로 넘어와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임팩트를 줬던 것 같거든요. 단순화시켜서 뭔가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줌으로써 네. 이해를 빠르게 잘하게 만드는 이런 거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게 생각난다고요. 네, 생각나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다음은 우리의 핵심 아이템 최고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페이지. 네. 제가 먼저 최고의 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는 133페이지 중간 부분을 조금 읽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전체적으로는 피드백은 독이 든 성배다 이 제목인데요. 남의 피드백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 갖고 뭐 해라 이런 부분인데 이 대화 중에 일부분이어서 대화의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타인의 피드백에 전혀 개의치 않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아이디어가 좋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친구, 동료, 상사가 눌러주는 좋아요죠. 긍정적인 피드백은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피드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성은 상승하죠. 물론 귀에 솔깃한 피드백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죠. 독창적인 아이디어일수록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해받기도 어렵고요. 10중 8구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등의 핀잔을 받기 일쑤죠. 남다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무시해야 해요. 다시 말해 좋은 아이디어에 필요한 건 창의성보다 용기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예전에 박종화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있어요. 일본의 어부의 이야기.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얘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2011년에 네. 동일본 대지진 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한테 긴급한 연락이 갔대요. 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네. 최근 몇십 년 동안 없었던 지진이고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했다. 다 대피해라. 많은 어부들이 막 대피했다는 거죠. 육지로 대피했죠. 그렇죠. 육지로 대피했다는 그러는데 어떤 어부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가면 네. 수심이 깊어지면은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조그만한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으면 큰 원의 위에는 좀 평평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가면은 쓰나미가 아주 강하게 쳐도 파도 너울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네. 근데 사실은 어른들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네. 그게 생각나가지고 오히려 바다로 나갔대요. 네. 1, 2km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마을을 보니까 마을은 진짜로 완전히 물에 다 뒤집혔고 항구로 피했던 배들은 다 종이배처럼 나뒹굴었는데 자기들은 안전하게 그걸 볼 수 있었다. 네. 이게 뉴스에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생각나서 그 다음날 칼럼 하나 썼었죠. 내가 만약에 어부야. 네. 그러한 그 쓰나미가 온다는 소식이 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 먼 바다는 더 안전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바다로 나갈 수 있었을까? 저는 못 나갔을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그런 얘기, 태풍이 치는 태풍의 눈 안에는 안전하다. 이런 네. 얘기 가끔 하고 그런 그렇죠. 영화도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태풍의 눈 안으로 갈 수 있을까? 태풍의 진로가 약간 그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 거야.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 라고 뭐 누가 얘기해. 내 친구가 굉장히 기술자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 선택을. 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는 뭔가 여러 가지 계산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힘, 배짱 이런 네.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보면 그 성공은 많은 실패에서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행동했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의 그 뒤에 그 말을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밑줄 그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일단 해본 사람들이다. 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그런 평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실패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사람은 일단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다 이런 거죠. 노숙자로. 노숙자. 계속 실패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경철 대표. 저는 이걸 골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건데 사실 네. 제가 매뉴얼처럼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뻔한 거지만 또 저도 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듣는 청취자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뻔한 것 중에서 괜찮은 걸 하나 골랐는데 네. 집중 작업 시간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스콧은 하루 3시간의 집중 작업으로 설정해 놓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다. 강연을 준비하거나 글을 쓰고 중요한 투자 결정을 위한 생각을 다듬는다. 집중 작업 시간을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틀어놓는다. 이 제목은 생략할게요. 스콧은 설명한다. 나에게 집중 작업은 중간에 멈춤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뜻이다. 3시간 이상 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인데 요즘처럼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집중 작업을 할 때는 특별한 보상과 유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초콜릿을 상으로 줘도 좋고 사우나를 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하루를 빈둥거리는 보상을 줘도 좋다. 3시간만 지키면 된다. 하루 3시간만 제대로 일해도 우리는 원하는 대부분을 이룰 수 있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3시간. 하루 3시간. 3시간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피터 드러커도 그 얘기를 했죠. 집중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모르겠는데 뭐 일을 하잖아요. 뭐 강의가 있거나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집에서 뭐 돌아오면 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씻고 있고 그러면 또 그 시간 안에 3시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3시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집중해서 뭔가 하라는 건데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뭔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3-4시간 사실 3시간 넘어가면 좀 피곤해요. 네. 피곤해요. 예. 집중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3시간 정도를 정말 뭐 잠깐 화장실 갔다거나 물을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집중해서 그 일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시간만 해라.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방학 때 맨날 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게임을 해도 좋고 다 해도 좋은데 3시간만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든 책을 읽어라. 그걸 제가 올해 이번 방학 때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 중에 3시간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3시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네.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3시간은 책을 읽든
뭐 숙제를 하든 뭐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 게임은 다른 거. 그건 노는 거고. 네. 나머지 다 노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켰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우리 뭐 직장인들 아니면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책 읽는 것도 좋습니다. 3시간만 집중해서 딱 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보상을 주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무슨 보상을 줘야 될까요? 일단 3시간을 확보하는 게 첫 맞아요. 번째로 시간 그거를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시간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변명이라고. 맞아요. 그 네. 얘기도 그것도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기 싫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은 거지. 누구 네. 이렇게 만나서 어때 요즘 바빠? 막 그러면 나 좀 바빠 시간 없어.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면은 나를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전화 같은 거 오면 가끔씩 요즘 어떻게 지내? 너무 바빠서 힘든데 그러면 언제 볼까? 그러면 약속을 안 정하잖아요. 나중에 연락할게. 우리 박정호 대표님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한가해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한가하니까 아무 때나 만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화하면 시간 안 된대. 아니, 진짜 한가합니다. 아무나 언제든지 방송 들으시는 분 막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스승님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바쁩니까? 이러면은 바쁘진 않아요. 일정이 중복될 뿐이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게 더 싫은데요? 그런 거예요. 거만해 보이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위트 있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저의 최고의 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굉장히 짧아요. 25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는 말한다. 후회를 줄이고 싶다면 대안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여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예로 든 것이 이거예요. 공항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최소한 우리 공항 갈 때 한 몇 시간 전에 가잖아요. 한 2시간, 뭐 여기서는 1시간 20분 전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공항에 갈 때는 좀 일찍 가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다시 내 삶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실수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루틴을 깨지 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장 가면 제가 아는 분은 강의하기 전에 2시간 전에 간대요.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간대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2시간 전에 가서 주차장에 앉아서 그냥 잔대요. 아침부터 강의를 하면 7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차 막힐까봐 네. 일찍 가서 네. 자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시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루틴을 놓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와닿았어요. 어떠세요? 어떤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호 대표님은? 루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맥주 늘 마시죠. 있군요. 그러니까요. 루틴이 있다니까요. 네. 저는 근데 좀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뭐가 경험을 하면 좀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부터 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좀 변경하고 그런 게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서 약간 뉘앙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약간 혼란이 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는 게 뭐냐면 이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그냥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게 일어나는가? 어떤 걸 보면 몇 년 만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집 전화가 이제 인터넷 전화예요. 전화기에서 이제 홈플러스나 여기 가서 전화기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면서 KT 쪽에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070 번호를 없애고 02 번호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070 번호는 전기가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된대요.
전화기가 안 된대. 근데 02 번호는 공태전화니까. 그렇죠. 이 전화선 자체가 이제 그 전기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강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기가 끊긴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 한 뭐 7, 8년 됐나? 그런데 내가 굳이 02로 안 바꿔도 되는 이유가 그 7, 8년 때문에 내가 그거로 바꿀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방금 얘기했던 그 루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일어나는 정도가 정말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것처럼 전기가 끊기는 사태처럼 정말 한 번씩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내 루틴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를 바꿔야 되는지.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주 한 번 일어나지만 그게 굉장히 큰 일이면 뭐 사고 같은 거는 평소에 안 일어나지만 한 번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너무 민감하게 네. 자기의 일상까지 막 바꿔가면서 신경 쓸 거는 아니다. 이런 네. 부분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맞는 것 인생 사는 것을 너무 그렇게 사소한 거에 개의치 말고 나의 지조를 지켜라. 네. 이런 것도 통하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변화를 어떻게 보면 루틴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나 스스로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그 속에서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지켜나갈 것이냐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최고의 페이지까지 나눠봤는데요. 우리 다음 책 있죠. 다음 책은 뭡니까? 다음 책은 최인철 교수님의 네. 굿 라이프. 네. 굿 예. 라이프. 굿 라이프인데요. 제목 자체도 뭐 좋은 삶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렇죠. 행복에 대해서는 사실 네. 국내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그 행복에 대한 연구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고 굉장히 오랜만에 책을 내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최인철 교수님 그 강의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행복에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누구나 관심이 많죠. 네. 근데 이제 행복에 대한 뭐 강의도 가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행복을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이분은 교수님이니까 실증적으로 연구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뭐 서베이라든가 아니면 실험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것에 대한 그 원인들, 그다음에 그것을 가능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실 책에도 실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을 가다듬고 네. 또 지금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또 한번 또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추천했습니다. 네.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죠. 가끔씩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 있으세요? 특별히 그런 생각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항상 행복하시는가 봐요. 아니, 아니 이게 그런 얘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하지 않대요. 아, 그래요? 그래요? 행복한 순간에 행복을 모른대요. 사랑할 때는 사랑을 그쵸. 모르고 네. 젊었을 땐 젊음을 모르고 젊었을 그렇죠. 땐 젊음을 노래 모르고. 가사가 그렇죠. 이상희 씨의 언젠가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삶에 지금 행복,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것이 더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굿라이프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일하는 거 다 행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네. 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결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 간단하게 소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좀 오늘부터 달라진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책들에 대한 약간 좋은 면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네. 교훈적인 것들.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에 책을 선정할 때부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책을 선정하잖아요. 뭐 미리 다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평판도 보고 또 베스트셀러를 좀 위주로 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뽑긴 하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그렇지만 사람마다 보는 그 시각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정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을 많이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든가 그 사례를 넣었기 때문에 나 저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좀 절망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냥 그 감탄에서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저 성공한 사람은 저렇게 특별한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그게 반성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절망이나 아니면 한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까지 하면 내 삶은 너무 더 지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감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책이 더 좋은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뭐 읽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런 책들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마지막 감상 평을. 네. 네. 한마디로 보면 이 책은 성공학 이런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성공학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딱 잘 지키면 성공한다. 이렇게 결론을 많이 사람들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결론이 별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운이라고 운. 운 좋은 놈이 성공한 아까 거다. 얘기했죠. 운 있어 성공한 거지 다른 거 없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다 갖다 붙이는 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기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느낀다. 뭐 교훈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는 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따라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따라할 수만 있다면 따라 해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공군 그 조종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를 평균을 냈대요. 평균을 내어서 이렇게 이 복장하고 이걸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평균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우리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중에서 몇 맞아요. 개를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나 맞췄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야구를 보는데 한화라는 팀을 우리 집에서 응원해서 같이 보는데 작년까지는 하나가 거의 꼴등에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잘 되고 있거든요. 작년이라는 게 2017년도. 그렇죠. 2017년도. 근데 그 팀을 보면서 그 팀에는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쉽게 얘기하면 금년에 외국인 타자 호잉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네. 선수가 되게 잘 치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에 그 선수가 하나에 왔으면 감독님이 폼부터 수정시켰을 것 같아. 너는 폼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그 선수는 그 수정한 폼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그냥 얘는 성적 잘 못 내려내구나 하고 중간에 쫓겨갔을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 왔기 때문에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네. 금년에는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독님이 바뀌었죠. 스탠다드한 폼을 정해놓고 네. 여기에 맞춰야 돼.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야라고 작년에 그랬다는 거죠. 강요하시는 제가 특정한 감독님을 존경하는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네. 어떤 감독은 그분이 아니라 어떤 감독은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데 그 방법대로 해봤자 잘 안 되거든요. 골프 레슨 받아봤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몸이 골프 선수 몸처럼 근력이 좀 있고 몸의 밸런스가 맞고 그래야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해봤자 안 되는 거야. 그렇겠네요. 게임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몇 개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 이게 어쩌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 그게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문구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변화란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영원 불변의 진리에 기댈 때 삶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은 좋습니다. 어떻게 네. 마칠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 제가 하면은 언제 하겠는가?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하겠는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